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임종수의 HTML3 쿼텍스의 완벽한 형서 세 번째 강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C 언어 강좌를 갖다가 한 세 번 정도 하는 식으로 해서 끝내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그 강좌에 대한 그 목차나 순서 같은 경우는 웹페이지를 보시면서 그걸 갖다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할 내용은요. 역시 흐름 제어서부터 그때 시간에 저번 시간에 했던 흐름 제어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능하면 좀 빨리 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아마 오늘 또 다 하진 못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또 끊어서 나가는 식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3일 동안 했습니다. 그때 하루 6시간 가위로 세 번 했으니까, 3일 했으니까 한 18시간 정도 들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흐름 제어에 대한 학습을 보면은 흐름 제어라는 거는 이제 if문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if에 의해서 조건 판단을 해서 이게 쓰냐 노냐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이제 흐름이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if문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if else로 해서 참이면 요 일을 하고 거짓이면 else를 하는. 자,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예제 코드를 보면은 그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를 갖다 놓고 역시 이전에 했던 것처럼 소스 파일에 가서 추가로 해서 기존 항목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렉처 3로 가가지고서 요 놈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일단은 얘는 이제 요 두 번째 거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얘는 끄고 얘도 끄고 그다음에 두 번째 거 선택한 얘를 또 컴파일해서 제외를 시키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제 제외 얘 한 다음에 그다음에 지금은 요거를 갖다 컴파일하기 위해서 한번 컴파일을 해보면 요런 식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실패하고 나오는데 자, 이걸 갖다 이런 식의 실패가 나오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영어로 나오면 잘 안 읽는 경우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이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C 쓰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들 물어보는 내용이 있는데 잘 읽어보면은 그거대로 따라하면은 해결이 되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럼 보면은 에러인데 스캔F 이 함수 또는 변수는 안전하지가 않대요. 아마도. 그래서 그거 대신에 이걸 쓰는 게 어떻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요거를 쓸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는 비주얼 C에서 돌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IA나 KLA 같은 인베디드 코드에서 돌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 언더바 S가 붙은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특별한 함수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에러를 갖다가 발생시키지 않으려면은 나는 그냥 이 스캔앱을 잘 쓰고 이거 대신에 그냥 이걸 계속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에러를 갖다가 이런 걸 갖다가 막아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놈을 갖다가 사용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려면 이걸 카피를 해서 컨트롤 C를 누릅니다. 그렇게 선택을 한다면 컨트롤 C를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프로젝트에 와서 그 다음 이 프로젝트에 와서 속성에 가가지고 C++에 가서 일반에 가보고 전처리기에 넣으면 전처리기 정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컴파일러가 처리하기 전에 먼저 요거부터 봐라 이거예요. 여기에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준 다음에 오케이 누르고 그 다음에 세이브 한 다음에 다시 솔루션 정리를 한번 해주신 다음에 그러면 얘가 이제 빌드를 하면은 이제 그 에러가 사라지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워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퍼센트 기호가 있어요. 요거 연산자는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또 여기 엔드 기호가 있어요. 포인터는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우선 이 퍼센트 기호의 연산이 어떻게 되는 거냐를 갖다 알고 싶으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누군가 만든 코드가 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다 하면 비주얼 스튜디오만큼 강력한 게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조금 바꿔보는 거예요. y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a라고 하자고요. a 코드 자체를 바꾸지 말고 int에 a는 뭐 3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b는 뭐 예를 들어서 2라고 하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B는 그 다음에 A %E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 그 다음에 F7을 누르죠. 컴파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놓고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고 F5.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전에 했던 것들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누르고, 딜리트 키, 딜리트 키, 딜리트 키, 이를 누르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관심 있는 게 뭐냐면은 A하고 B가 우선 관심 있으니까 이거 더블 클릭에 A로 바꿔보고, 그 다음에 B로 지금 바꿔보면, B는 2라고 돼 있겠죠? 근데 만약에 A에다가 요게 나누기 연산자거든요. 이 퍼센트 기호를 통과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고 보면 1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라는 걸 2로 나누었으면 나머지가 뭐니? 그러면은 3이니까 나머지는 1. 나머지를 돌려주는 함수예요, 얘가 B는.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보면은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뭐니? 0이야. 그러면 짝수란 뜻이고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뭐니? 0이 아니라 1이야. 뭐 2로 나누니까는 결국 0 아니면 1이겠죠. 1이야. 그러면 홀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짝수냐 홀수냐를 갖다가 판단하는 거, 그런 나머지 연산자예요. 그래서 숫자를 입력하세요 하는 건 얘는 프린트 찍어주고 그 다음에 스캔F는 받는 겁니다. 컴퓨터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여기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놓으면 숫자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대어서 내가 갖다가 한 5라고 치고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내려오면 여기에 x라는 숫자에 뭐가 들어오냐? 방금 집어넣었던 5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5에다 2로 나오면 나머지는 1이죠. 그럼 5는 뭐예요? F10을 누릅니다. 이제 F10을 누르면 이렇게 가서 홀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if는 이게 참이면 여기로 가고 거짓이면 여기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거 한번 시연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아무 키나 누르면 다 치는데 나중에 옵션 찾아봐가지고서 쟤도 이제 다 자동으로 사라지게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흐름제어 그 다음에 흐름지는 스위치문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위치문은 여기에 상수 수식을 넣어서 여기는 정수 상수나 문자 상수를 넣어요.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 3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스위치 3입니까? 그럼 여기 중에서 3에 일치하는 놈만 수행이 되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 CH2X3다 EX3을 갖다 한번 열어보자고요. 그러면 똑같이 이번에는 얘를 갖다가 뭐 이거 제거를 해도 돼요. 딜리트 키를 누르고 제거해도 돼요. 그래서 이건 제거할 거니 완전히 살 거니 그냥 제거하면은 소스 파일에 남아는 있지만 프로젝트에서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 항목을 가져오는데 EX3이었죠? 요거를 갖다 놓고 한번 보자고요. 여기 보시면 이건 이제 바꿔달라는 건데, 자, 이렇게 놓고.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역시 집어넣는 거 스위치 케이스입니다. 여기서 온도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데, DAT, 여기에다가, 요거는 뭐냐면 소문자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C를 입력했으면 1로 가라는 뜻이고,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입력한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C 한 칸 띄우고 40 했을 때, 그 다음에 F라고 눌렀으면 1로 가고, C도 아니고 F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1로 가라. 이런 얘기예요. 한번 F7 누르면 이제 컴파일이 됩니다. 컴파일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한번 걸어보자고. 이게 소문자로 바뀐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저도 이제 한 지가 좀 돼가지고 이 프로그램 만든 지가. 그래서 여기서 C하고 40을 누르라고 하니까 얘로. 그러면 C 한 다음에 뭐 40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넣으면,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자, DAT, 저기 다 이건 다 지우고, 여기서 자동으로 가보면은, 이렇게 소식이, 변수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조사 수식으로 갖다 지우는 게 하는 게 제일 낫겠죠? 그래서 여기서 DAT, 로 하고, temp 하면, 우리가 C42 이렇게 나와요. 그럼 문자 상수 C인데 얘는 혹시 대문자 쳤을까봐 소문자 요 C 데이터 요렇게 놓고 한 다음에 F10을 누르면 똑같이 C. 그 다음에 C 데이터는 뭐예요? C잖아요. C. 그러면 요 C니까 여기랑 매칭이 이루어지죠. 그럼 요때에서 요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F10을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템프는 40이면은
요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요게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래서 요거로 설정됨 하고 프린트프 찍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치문은 뭐다? 여기에서 이 중에서 어느 거랑 일치하느니 하면서 골로 바로 뛰는 거예요. if문은 얘니? 아니요? 그럼 이렇게 가는데 우선 yes부터 판단을 하죠. 우선 yes 판단하고 else를 판단하거든요. 근데 이 스위치문은 들어와서 C니 F니 순서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if else문은 yes를 먼저 보고 else를 보는구나 하고 우선순위라는 순서가 있는데 스위치문은 들어오면 뭐랑 맞니? 매칭이 어느 경우니? 그것만 따지기 때문에 순서가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C도 아니고 F도 아니고 뭐 Z를 넣었다. 그럼 여기로 가겠죠. 그러면 이 케이스에 안 맞는 놈은 다 일로 가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요 케이스가 끝났으면은 그러면 요 브레이크문을 둬야지만 이 중괄호 이 스위치문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브레이크문이 없으면 여기에서 요걸 수행하고 그냥 그 밑으로 또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항상 케이스문에는 브레이크문을 만들어 놔야 돼요. 브레이크문을 만들어 놔야 이 요것이 끝나고 나서 이 스위치 이 문을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브레이크문 넣는 걸 갖다가 까먹지 말고 그 다음에 if else문은 우선순위가 있고 스위치문은 그 해당되는 경우에 맞으면 글로 간다. 그 다음에 디폴트는 아무것도 안 맞으면 일로 간다가 되는데 근데 여러분이 그 인베디드 코드를 할 때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어느 경우가 됐건 간에 이 스위치 케이스에 다 맞아. 다 그 C나 D만 넣지 절대 Z를 넣을 일이 없어. 그러니까 디폴트는 안 써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왜냐하면은 디폴트문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경우가 됐건 간에 이 코드는 사실상 C하고 이 데이터 값이 C하고 F만 나오고 Z는 나올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코드가 그러니까 동작하는 게 예를 자동차에 들어갔다 치자가 이런 문이 근데 이제 코드가 이제 프로그램을 돌다 보면은 이제 고온이나 저온이나 여러 가지 전자 현상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그런 경우가 거의 있을 수 없는 뭐 경우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어떠한 변화에 의해서 어쨌든 내부의 하바드 버스 구조나 뭐가 됐건 간에 이 데이터가 이렇게 정기적인 신호가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 여러 가지 전자기학적 현상으로 인해서 데이터가 해가닥 해가지고서 CF만 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서 Z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CF만 있는데 Z의 경우에 대해서 써놓지를 않으면은 그러면은 Z는 그 경우에 대해서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니까 그냥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면 나는 얘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될 거라고 코딩을 짰는데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그냥 빠져나가 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경우가 내가 예상했던 경우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인베디드 코드를 짤 때는 항상 스위치 케이스 만들면 이렇게 디폴트 문을 반드시 넣어줘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험에서 우러나온 내용을 여러분이 설명하는 거니까 꼭 이걸 갖다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흐름 제어 중에서 이제 반복 루프가 있어요. 폼은 반복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제어 변수, 이건 제어 변수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내려가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1번 제어 변수 논리식을 따져보는 거예요. 논리식을 따져봐 가지고서 이게 참이네. 그럼 이제 돌고 그 다음에 갱신 논리식을 따져서 참이네. 그럼 또 이제 3번 하고 이렇게 4번 갱신 이런 식으로.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또 이제 EX4를 갖다가 한번 돌려보자고요. EX4를 돌려보기 위해서는 자, 얘를 갖다가 할 때 delete 하고 지워버리고 소스에 가서 추가한 다음에 기존 항목 한 다음에 4번 또 역시 이제 이렇게 놓고 물어보면은 뭐 yes 자, 요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for 루프문이 i는 0서부터 i는 0이다. 그 다음에 0은 3보다 적습니까? yes or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시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쪽으로 와서 i는 0이니까 1을 더했으니까 1은 3보다 적습니까? yes or 그러니까 이 안으로 또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수행을 하면서 결국은 얘가 3보다 뭐 3이 나왔어. 그러면 3보다 적지 않고 폴스니까 거짓이니까 그때는 이제 여기서 나가는. 그러니까 참인 경우에는 계속 요 문을 수행하다가 이제 거짓이 되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요런 식으로 이제 폼을 갖다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건 개수를 갖다 카운팅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아까 전에 스위치 케이스문에 있었던 브레이크문하고 컨티뉴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화일 루프 내에 브레이크문을 놓으면은 예스냐 노냐 한 다음에 브레이크문을 만났어. 그러면 그 화일 루프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기 돌지 않고, 이거 돌지 않고. 근데 컨티뉴문을 만났어. 그러면은 현재 거 컨티뉴 밑에 거를 수행하지 않고 그냥 바로 다음 반복 횟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들께서 헷갈려. 저도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니까는 이런 경우에 요거 한 장만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해가지고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일 루프문이 또 있어요. 그 화일 루프문은 이게 참이면 계속 도는 거예요. 거짓이 될 때까지. 두 화일문은 한 번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참이면 또 일로 가는 거고 참이면 또 일로 가는 거고 거짓일 때 나가는 거야. 단지 이제 중요한 건 이 두 화일 루프 요 끝에 여기 세미콜론을 묻혀줘야 된다는 거. 요거 하나를 갖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시간이 너무 늦게 가는 것 같아서 좀 빨리 좀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흐름 제어에서 논리식에서 화일 루프하고 두 화일 루프 서로 이렇게 바꾸어서 할 수도 있는데 주 대부분 이제 화일 루프 요걸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연산자 우선순위를 보면은 그 뭐야 여러분들께서 연산자들은 이제 이 표 요거 연산자 우선순위를 제가 시연어에서 보고서 다 이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 표를 하나 이걸 갖다 여러분들께서 프린트를 해서 하나 갖고서 그 다음에 얘네들은 연산자가 이렇게 우선순위 갖고 있구나 이런 순서에 의해서 빨리빨리 뭐가 더 빨리 하는구나 하는 걸 갖다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연산자들이 또 있구나 하는 걸 갖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산술 연산자에는 이제 덧셈, 뺄셈, 그 다음에, 근데 아까 전에도 이해 보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까 예전에 그 우리가 했던 거,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뭐라고 했더라. 예를 들어서, 인트 32에 t에 뭐 x는 마이너스 3이라고 했던가?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 왜 이렇게 에러가 떨어졌어요? 요 때는, 자, 여기 샵에 include, 여기 밑에 내린 다음에 화살표 밑으로 누르고 엔터 그 다음에 std int에 여기서 엔터 이렇게 놓으면 이제 사라지죠. 자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되는데 이 마이너스 3을 갖다가 보시면 컴파일러 돌려보고 자 여기에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고 그 다음에 돌려보면 마이너스 3을 x를 갖다가 보면요 x는 자, 이렇게 마이너스 3인데, 얘를 헥사로 보면은 2의 보수를 표현한다고 했죠? 요건데, D가 그때 당시 계산기를 두드렸을 때 뭐라고요? D가, D가 여기 보시면은 1101이에요. 16진수, 이진수로. 그러면 요걸 갖다가 1의 보수로 하면은 0, 1이 다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서 그러면 0, 1은 뭐가 돼요? 그러면 0010이 되거든요. 거기다 더하기 1을 하면 2의 보수가 돼요. 그럼 0010에다가 1을 더하니까 11이 되죠. 그러니까 3.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의 보수로 표현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그래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실 게 모든 그 연산은 다 이제 2의 보수로 갖다가 이제 뺄셈 연산을 수행합니다. 책에 보면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이제 2의 보수로 사용하는 이유가 1의 보수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념을 갖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제 2의 보수, 1의 보수에 대한 개념을. 요 프로그램은 여러분들께서 챕터 14장 그래서 그 웹사이트에 그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여기에 가서 다운로드를 갖다가 이렇게 가서 여기 보면 요거 두 개를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은 이렇게 해서 그걸 압축되어 있거든요. 그걸 갖다 풀어 가지고서 하시면은 요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요게 나올 거예요. 요게 거기에 있는 여기에서 요 윈도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요 윈도우 프로그램을 갖다가 실행을 시켜 주시면 근데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그냥 더블 클릭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좀 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스톨 해야 되고 카피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걸 해줘야 이걸 갖다가 더블 클릭하면 얘가 실행이 되는 거지. 그냥 뭐 더블 클릭한다고 생각 실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요 레지스터 요 놈을 수령을 해준 거예요. 여기에다가 대고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D 치면 바로 이렇게 나온 요거 아까 쟤는 A라고 돼 있었죠. A 그래서 A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서 헥사 코드 값을 갖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2의 보수, 그 컴퓨터는 모두 1의 보수, 2의 보수에서 2의 보수를 한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 계산을 갖다가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논리와 비트 연산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지금 논리 연산자는 이제 관계 연산자, 논리 연산자, 이렇게 관계, 얘가 크니 적으니 할 때,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도, and, 그 다음에 or와 부정, 결국은 관계 연산자하고 논리 연산자들은 그 결과물이 다 true 아니면 false. 그래가지고서 true냐 false냐에서 따라서 while loop, if문 이런 것들이 계속 돌 거냐 말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 연산자의 결과물은 뭐라고요? 관계 연산자랑 똑같이 true 아니면 false. 근데 각 비트에 대해서 계산해 주는 것은 이렇게 요거 하나씩 다 빠진 거예요. 다 이렇게. 요거 두 개는 논리, 한 개는 비트, 각각의 비트를 계산해서 and, 그다음에 or와 해주는 자, 이런 내용인데 나중에 이제 C 코딩 할 때 그때 이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기억해 둘 것은 관계와 논리 연산자는 결과물이 true와 false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다음에 shift 연산자 몇 비트 옮겨라. 그래서 이쪽으로 몇 비트 y 비트만큼 옮겨라. 이쪽으로 이제 y 비트만큼 옮겨라. 이쪽으로 옮기면 뭐 돼? 2씩 곱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y 개수만큼 2를 곱해주는 거고 요쪽으로 옮기면은 2씩 나눠주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네, 스택과 힙에 대한 학습을 해보면은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들은 이제 스택과 힙을 메모리 설정을 해주는데 스택은 이런 식으로 쌓여 나가는 거예요. 스태킹 계속 쌓여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인트의 함수에 이렇게 변수 선언한 것들은 다 스택으로 간다. 그 다음에 이제 힙은 멜록이라는 함수로 갖다 할당을 받아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프리에서 반환해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택과 힙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까지 여러분들이랑 같이 메모리에 대해서 스택과 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제 메모리 맵,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